안녕하세요. 주의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태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태성의 주가는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구간에서 주가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 올려줄 것이냐, 주주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태성의 전망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물이라는 게요, 99도까지는 절대 끓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제 뭐 10도나 99도나 똑같이 조용해요. 하지만 딱 이 1도, 이 1도만 더 오르면 그때부터 펄펄 끓어 넘칩니다. 지금 태성은 딱 그 99도예요. 지금 현재 태성 같은 경우에는 DNA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태성이 그냥 기계를 깎아서 이렇게 파는 대장장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의 태성은 미래 산업의 쌀을 만드는 농주가 되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사실상 이제 복합봉박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파죽지세로 모멘텀이 한꺼번에 지금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복합봉박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합봉박. 자, 이제 등산 가시는 주주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등산 갈 때 면티 입고 이렇게 등산을 가면은 이제 이 티에 땀 차고 무겁고 축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예전부터 나온 게 뭐였습니까? 고어텍스. 등산 가시는 분들 고어텍스 자주 입으시거든요. 이 고어텍스 입으면 어때요? 가볍고 땀은 배출은 잘하고 비는 또 막아주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태성의 복합봉박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 동박이 아니라 마치 고어텍스와도 같은 혁명 수준의 복합봉박이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쓰던 이제 구리 동박이죠. 이제 그냥 동박. 기존에 쓰던 거는 너무 무겁고 배터리에 불이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불이 퍼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ESS가 더욱더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ESS가 결론적으로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 뭐가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일반 동박도 중요한데 발열로 인해서 화재까지 우려가 연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동박 자체는 복합동박을 고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태성이 만든 복합동박이 얇은 플라스틱에다가 구리를 살짝 입힌 거예요. 훨씬 가벼우면서 배터리 화재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A사랑 뭐 공급계약, LG엔솔 쪽이랑 또 공급계약.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태성이 기계만 팔았었는데, 이제 뭡니까?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잉크까지 계속해서 같이 파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성의 복합동박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배터리, 이제 전기차 쪽이나 ESS 쪽의 배터리를 생산을 할 때마다 사실상 복합동박도 소모품이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한 발주를 태성에게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태성 통장에는 돈이 꽂히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주를 복합동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유리기판이 있습니다. 이게 더 커요, 여러분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복합동박은 그냥 마르지 않는 그냥 연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리기판은 이게 더 큽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기판 자체가 뭘로 썼습니까? 플라스틱 기판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 플라스틱 기판을 이제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 시골에 이제 비포장도로 자갈도 막 듬성듬성이 있으면서 비 오면 아예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포장도로가 플라스틱 기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성의 이제 유리기판이죠.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KTX 고속철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나고 차 막히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유리기판도 이제 누가 먼저 고안한 거냐? 올 초부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리라는 게 이제 이 기판 네모나게 이렇게 지금 쌓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송출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리가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고 사실상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 하는데 보통 기술로는 어림없습니다. 근데 태성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습식 공정. 약품 처리를 해서 유리를 깎고 씻어내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기판 쪽에서도 태성이 의뢰 영업이 아니라 가배 기술로 지금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야 아니 뭐 SK 앱솔릭스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 지금 태성의 기술을 쓰냐. 지금 중국 기업들 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태성에게 오히려 스탠스가 태도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더 낮은 태도로 고객사잖아요. 얘네들이 고객사인데 오히려 태성보다 더 관대한 태도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자세를 낮추면서 태성에게 빨리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협상 좀 마무리하자. 낮은 자세로 먼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성 기술을 쓰는 게 이제 뭐냐면은 PCB 기판이죠. 이 기판 바닥에서 태성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조 맛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조 맛집. 그래서 습식 장비 쪽에 이제 반도체 기판을 약품에 물에 담갔다가 뺐다 하면서 씻고 깎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식 장비 반도체 기판은 약품 물에 담그면은 담그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여기에서 몇 초, 1초를 만약에 덜 담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또 불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감 맞추는 거를 태성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습식 장비로. 그래서 지금 태성이 이 기술력으로 유리 기판까지 지금 역수출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지금 자존심 굽히고 태성의 장비를 사간다 유리 기판 쪽으로. 그럼 이거 말 끝난 겁니다. 사실상 지금 유리기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식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다가 식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가 왜 유리기판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유리기판 유리 뭐 인터포저 이거를 왜 구축을 했겠어요. 삼성전기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어차피 피부로 맞닿아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태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태성의 피부에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삼성전기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태성은 유리기판으로 더 큰 날개를 펼친다라는 반증이에요. 요거까지 봐야 돼. 그래서 태성은 이제 뭐 유행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판 깎고 씻는 기술 하나로 배터리 복합동박도 잡고 AI 반도체 유리기판도 잡은 거예요. 네,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전지라는 왼쪽 날개랑 AI 유리기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2차전지가 또 이제 또 AI 쪽이야. 그러니까 AI로 또 양날개를 만든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트 자체로 보시면은 세력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세력이 나갔냐 안 나갔냐를 왜 추적을 해야 될까요? 추가 상승의 갱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짚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음봉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음봉을. 자, 근데 음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제가 공부방에서도 이제 태성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이거 음봉이 이틀 나왔다. 이틀 나왔는데 거래량 보셔라. 거래량.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이 안 나온 음봉은 10중 8구는 뭐다 여러분들? 속이 텅 빈 가음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추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공부방에서도. 그러니까 슈팅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뭐 5일선 이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5일선 이탈되고 나서 주가가 밀렸어요? 안 밀렸습니다. 오히려 갱신시켜줬다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이때의 거래량이죠. 이 양봉의 거래량과 이 양봉의 거래량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때 산 주도 세력들이 평균 단가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를 올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올라가는 이 조정을 보여주면서 더 높은 목표가를 갱신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얘는 지금 숨은 진주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취급 못 해주고 있어. 왜? 시가총액이 1.4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합동박도 잘해. 유리기판도 잘해. 인정받았어. 테마가 아니에요. 떴다방처럼.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지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지금 납품 요게 다 실적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떴다방이 아니라 실제로 얘는 막 3조 5조 원의 그 이상의 시가총액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렸죠. 어떤 거? 휴머노이드. 자, 그럼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배터리 들어가요. 이 배터리에도 뭐가 들어가요?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는 복합동박이 들어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AI 쪽,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까지 잡은 게 바로 태성이다라는 겁니다. 태성이다. 지금 판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가 왜 여기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출현이 되지 않았는지. 근데 우리가 뭐 음봉의 거래량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 대선 때 이제 4월 달인가 5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조기 대선 때 대선 관련주들 막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 나왔는데 보시면은 상지건설 이 대선주였죠. 음봉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음봉의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졌습니다. 음봉의 거래량이. 자, 이거 한번 터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은 이게 터졌다라는 것은 뭐다? 본질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다. 세력이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가를 들어 올릴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술적 반등 보여주니까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주가가. 이 태성 보세요. 태성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없으니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보유에 대한 명분이 있다는 거. 더 올린다라는 거니까. 음봉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을 올린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요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태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자, 우리가 뭐 매매 전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매매 전략 중요한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뭐 지금 당장은 지나간 일이니까는 뭐 조정 나와봤자 이렇게 뭐 조정 나오고 올라가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갱신이 강하게 나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다? 조정에 대한 이제 이 대응 전략, 매수 대응 전략과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에서 팔 것인지. 그러니까 얼마의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진행할 것인지. 결국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19일 날, 자, 노타입니다. 자, 노타의 차트예요. 네, 이때 11월 19일 주가가 쭉 조정이 나와서 반등 한 번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호가창까지 싹 다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되는 자리, 그 자리를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언제? 11월 19일 날. 다 날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타의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게, 제가 뭐 노타를 수익 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될 게 이때거든요. 주가가 제가 잡아드린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왔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비중이 없어져.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비중 다 썼는데 또 밀려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잡해지거든, 심정이.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대응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딛고 그냥 공이 딱 떨어져. 그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이 이게 떨어졌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라야 되니까는 쭉 끌고 가면은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한 대응 전략. 그러면은 사실상 반등이 나왔을 때 태성이 얼마부터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10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15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 분할 매도까지 가는 추가적인 정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방에서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성에 대한 정보 이미 이제 다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입장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방은 무료예요. 예, 어떠한 뭐 여러분께 대가를 요구를 하지도 않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3년째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전략과 태성에 대한 모든 정보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태성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태성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정보 하나 좀 챙겨드릴 테니까는 요거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